안녕하십니까. 소아응급실의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소아응급실에서 만날 수 있는 발진을 동반한 발열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진을 주어지고 간단한 임상 양상과 질문을 주어지면 선생님들이 어떤 병일까를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입니다. 3살 된 남자아이고 급격한 고열이 생기고 몇 시간 만에 증상이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환자 의식 상태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이 질환을 놓치면 사망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수막구균성 폐혈증이겠죠? 사실 발진만 봐서는 HS 퍼퓰라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HS 퍼퓰라 같은 경우에는 관절통과 복통을 주로 얘기하고 쇼크가 생기지는 않는 특징이 있는데 수막구균성 폐혈증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환자 증상이 나빠지고 쇼크가 오고 사망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항생제 투여가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4살 된 아이가 5일 이상 뚜렷한 원인 없이 지속되는 고열이 있습니다. 입술도 갈라져 있고요. 혀도 딸기혀고요. 어떤 병일까요? 일단 5일 이상이다 그러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발진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홍역과 이 스티븐 존스 신드롬과는 발진 모양이 조금 다르고 수족구도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 딸기혀와 입술 갈라진 피셔 립, 그 다음에 폴리몰퍼스 래쉬 이런 것들이 이제 간별 진단이고 성홍열은 혀 모양만 좀 비슷하긴 하지만 발열 기관에서는 성홍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진단 기준을 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컴플리트 가와사키 디지즈인 경우에는 단순 바이러스 감염으로 오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병일까요? 8살 된 아이가 고열과 함께 동반된 심각한 저혈압이 발생했네요. 피부 발진 보면 꼭 햇빛에 다 탄 그런 발진 소견도 보이고요.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나 돌발진이나 약물 발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톡식 쇼크 신드롬입니다. 심한 일광 화상과 구분이 어려운 전신 홍반이 보이고요. 발진과 동시에 급격한 저혈압 및 멀티오르간 펠리어도 보일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초기부터 쇼크가 동반됩니다. 톡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이렇게 전형적인 사진을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타겟 리전, 그 다음에 입술이 다 갈라져 있고 입술에도 점막에도 발진들이 많이 보이네요. 모양새는 다형 홍반과 비슷하기는 한데 12살짜리 아이가 최근 항생제하고 해열제 복용한 이후에 발생한 고열 및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왔네요. 다형 홍반과 래쉬 모양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점막 침범이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건 다형 홍반보다는 스티븐 존스 신드롬을 더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뚜렷한 타겟 리전, 눈, 입, 생식기 점막에 침범을 하고요. 이 다형 홍반은 점막 침범이 아예 없거나 굉장히 경미하고요. 단순 약물 발진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사진과 비슷한 질환이네요. 사진만으로 구분이 잘 되진 않네요. 6살짜리 아이가 미열과 함께 심한 복통 및 관절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이게 전형적인 HS 퍼퓰라, 중력에 의해서 하지의 이 혈관염으로 인해서 하지 쪽에 이 출혈반이 많이 생기고 좀 더 어린 영아의 경우는 엉덩이나 등 쪽에 이 출혈반이 생기는 게 특징인 HS 자반증, 위장관 증상하고 관절통이 나타나고 또 장중첩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 수막구균은 쇼크 증상이 많이 전형적인데 HS 퍼퓨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쇼크 증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진이네요. 7살 된 아이가 이틀 전부터 시작된 고열하고 심한 인후통을 호소하는데 피부를 만져보니까 꼭 사포를 만진 듯한 꺼끌꺼끌한 느낌이 들고 이런 접히는 부위에 팔이나 겨드랑이 같은데 이런 선상 발진이 보이는 거 전형적인 성홍열 증상이죠. 성홍열은 사포처럼 샌드페이퍼, 미세하고 까끌까끌한 질감의 전신 홍반, 겨드랑이나 이 팔에 파스티아선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항생제 투여했을 때 24시간 만에 증상도 호전되고 전염성도 떨어지고 하지만 열흘 이상 항생제를 꼭 복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동반된 딸기혀만 보고 무조건 가와사키병으로 진단해내면 잘못된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사진인데요. 2살 된 아이가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이후에 바로 발진이 같이 시작됐습니다. 이 발진의 모양은 열이 다 떨어지고 나서 생기는 돌발진의 모양과 비슷한데 이 고열이 있으면서 초기부터 발진이 시작되는 경우는 돌발진과 비슷한 홍역이죠. 또 입안에 보이는 저런 쌀알갱이 같은 저런 발진은 커플릭스 팟이겠고요. 이 구강 점막에 나타나는 모래알 같은 커플릭 반점, 기침, 콧물, 결막염의 3주 증상, 그 다음에 초기부터 시작되는 발열 이런 걸로 홍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홍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은데요. 한 3일쯤 됐을 것 같네요. 전형적인 증상이 보이고, 주로 이 빨간색 발진들 위에 이 맑은 물에 수포, 그래서 아주 멋있는 그 얘기를 하죠. 그 dewdrop on the rose spot, 장미 잎 위에 물방울.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병변들이 존재하네요. 소아과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진단해낼 수 있는데 요거는 보통 3일째, 4일째 증상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사진이라서 누구나 진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증상들이 첫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두 사진이죠. 이 장미꽃 위에 이슬방울. 여러 단계의 병변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수족구병하고는 모양이 많이 다르고 또 입 안을 보면 좀 구분할 수 있겠죠. 보통은 수두는 대부분 예방접종들을 잘해서 아주 경미하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생아나 면역 저하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병이죠. 6살짜리 아이가 가벼운 감기 증상을 앓고 난 후 양볼이 이렇게 빨개져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이게 감염성 홍반이라고 하죠. 파보바이러스 B19 감염증. 뺨 맞은 듯한 슬랩치크 어피어런스, 그 다음에 이후에 팔다리에 이제 레이스 라이크 래시 같은 것도 생기고 페리오럴 페일러 같은 것도 생기고 근데 성홍열은 이렇게 거칠거칠한 사포, 샌드페이퍼 이 느낌이 나지만 이 전염성 홍반에서는 그런 건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이 전형적인 홍반이 보였을 때는 이미 전염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메로를 서프레션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도 하셔야 됩니다. 13개월짜리 아이가 3 내지 5일간 40도의 고열이 지속되다가 열이 떨어지면서 이런 발진이 동반됐네요. 설사도 또 좀 약간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아이가 아파하지 않고 굉장히 전신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어떤 병일까요? 전형적인 돌발진 양상이죠.
원인 모를 고열이 극적으로 해열되면서 발진이 시작되고 몸통으로 시작해서 목과 팔다리로 번지는 반점상 구진. 홍역과 이 발진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예전에 홍역을 많이 보신 나이 드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거 홍역이다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전신 상태가 굉장히 좋고 열이 떨어지고 나서 생긴다는 발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억울한 게, 이 발진 생기면 이제 이전에 혹시 열이 고열이라서 항생제를 먹였는데 그 항생제로 인한 약물 알레르기다라고 탁과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뭐 항의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그 알레르기가 없는데 그 항생제나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많이 받는 그런 질환입니다. 같은 사진이네요. 13개월 된 아이가 3일간 고열이 지속되고 열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돌발진. 블리칭이 보이고요. 가와사키병은 열이 떨어지지 않고 5일 이상 지속되고, 그렇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사진이네요. 손, 발에 이런 물집들이 보이고 아기들이 잘 못 먹고 심한 경우는 축 처져서 탈수가 심하게 오는 그런 병이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추가로 확인해야 될 신체 부위는 손, 발이 보였으니까 입안을 보면 되겠네요. 전형적인 수족구 질환. 어떻게든 시원한 거, 부드러운 거, 맛있는 거 조금씩 자주 먹이면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겠고, 요새는 그 먹는 수액제를 좀 얼려서 슬러시 같이 이렇게 애기들 떠먹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어떻게든 먹이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아까 보였던 그 사진이네요. SLE는 요 콧잔등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발진인데, 요거는 이제 양볼에만 생기는, 이 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몸통이나 팔다리에 나타날 수 있는 발진의 형태는 레이스 라이크 래쉬. 예, 요거는 자연성 홍반염입니다. 요런 레이스 라이크 래쉬도 보이고요. 전신 홍반성 낭차 SLE의 나비 모양 홍반은 코를 가로지르며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악화가 됩니다. 요거를 알레르기 질환이나 이런 걸로 오인하면 안 되겠고요. 이건 무슨 병일까요? 3세 된 아이가 2일째 38.2도 가벼운 기침 콧물,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폐혈증이므로 즉각적인 광범위 항생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러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병일 것 같고요. 가와사키 확진이라면 5일 정도의 발열이 동반돼야 될 텐데 그쪽도 아니고요. 피부 생검, 이 정도 가지고 피부 생검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제가 피부과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바이러스 발진으로 판단하고 대증 치료 및 경과 관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블리칭이 보이네요. 바이러스 발진으로 판단하고 대증 치료 및 경과 관찰, non-specific viral rash라고 하네요. 다른 증상이 없고 위험 징후가 없고, 그럼 전형적인 홍반성 구진이고, 라이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것들 감염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럴 래쉬입니다. 이 수막균이나 HS 퍼피라 같은 경우에는 블리칭이 없는 점상 치료를 보이고요. 애들 발진만 보고 그냥 항생제나 세균 감염으로 생각하고 항생제 투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뭘까요? 아까 봤던 사진이랑 비슷한데, 9살 된 아이가 4일째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고 일주일 전부터 뇌수막염 의심으로 항생제를 복용한 이력이 있고요. 사진 소견을 바탕으로 반드시 의심하고 응급처치해야 될 치명적인 질환은 수두는 아닌 것 같고요.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도 아닐 것 같고, 헐페스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는데, 이 발진의 모양이 너무 타결리전이네요. 스티븐 존스 신드롬이죠. 점막을 침범한
약물로 인한 발진, 이 타겟 리전이 특징적이고 점막 침범이 강력하게 동반되는 것이 이 다형 홍반과의 특징이고 저 간별점이고 이거를 단순히 이 구내염으로 생각해서 이 원인되는 약물을 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이건 뭘까요? 동그랗게 인설을 동반한 굉장히 가려운 발진이 있는데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한테 이런 거 많이 생기던데 이 7살 된 아이가 열은 없이 매우 심하게 가려워하는데 가장 유력한 원인은 뭘까요? 이 바지, 청바지 단추로 인해서 생기는 컨택트 더마타이티스겠죠. 모양이 아주 명확하게 경계선이 뚜렷한 그런 발진이고 열은 없고 인설도 있고 극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고 어이구 굉장히 심하네요. 5살 된 아이가 5일째 39.5도의 고열이 지속되고 있어요. 가와사키일까요? 가와사키인데 눈이 그냥 빨갛기만 한 게 아니고 엑시데이션도 굉장히 심하네요. 이 상황에서 가와사키병보다 이 질환을 더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은 5일 이상 지속되는 고열은 가와사키 쪽에 더 가능성이 있고요. 몸통에 드러난 다양한 형체의 발진도 가와사키 쪽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경부 림프절 비대도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데노바이럴 컨정티바이티스는 이런 엑슈데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가와사키일 때는 이 엑슈데이션이 없죠. 그래서 결막에 노란 화농성 분비물이 있다라는 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하고 가와사키의 이 간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열, 결막염, 발진, 인후염을 동반해서 가와사키병과 임상양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화농성 분비물이 눈곱이 심하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이 가와사키 때는 이 분비물이 없는 non exudative conjunctivitis가 전형적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눈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아데노바이러스를 가와사키로 의존하는 경우가 꽤 있죠. 사진은 아까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15세 된 아이가 7일째 고열, 심한 피로, 인후통, 중이염, 인후염 진단으로 아목시실린 3일 후 발진이 발생했다. 뭘까요? 홍역은 나이가 좀 그렇긴 한데 성홍열하고는 발진이 모양이 다르고요. 수막구균성 폐혈증은 아무래도 페테키아 퍼퓨라 쪽일 거고 쇼크가 주증상이겠고요. 남은 건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감염밖에 안 남았네요. 입안을 보니까 엑시데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경부 림파절 정대도 있고요. EB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페니실린 항생제 투여했을 때 이런 발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은 두드러기나 아나필락시스로 나타나는데 이런 발진으로 양성 나타나는 것은 이 아목시실린 알레르기 증상이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하고 이 페니실린 항생제의 상호작용으로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못 먹일 이유는 없습니다. 8개월 된 아이가 3일 전부터 38.5도 여름철이고요. 무슨 질환일까요? 뭐 바이러스 질환일 것 같기는 한데 응급 초음파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닌 것 같고요. 뇌촉색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수두 백신 미접종으로 수두 발생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그냥 단순한 바이럴 래시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크게 아파 보이지 않고 잘 놀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콕사키 바이러스나 에코바이러스 많이 유행할 때 그럴 때 이 장바이러스 발진들이 꽤 있습니다. 환자 전신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별 치료 안 해도 대부분 좋아지기도 하고요.
사진 몇 번씩 계속 나오고 있네요. 5살 된 아이가 열은 없이 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발진이 이렇고요. 하지에 국한된 그런 점상 출혈성 발진이 있고요.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영상 검사는 무엇일까요? 뇌 CT, 다리 혈관 조영술, 흉부 엑스레이, 아무래도 HS 퍼퓰라의 경우 이제 장중첩증을 배제해 봐야 되겠죠. 타겟 리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이것도 비슷한 증상인데, 6살 된 남자아이가 2일 전부터 발열과 복통, 양측 하지에 자색 발진이 생기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수막구균 폐혈증, IgA 혈관염, 약물 발진, 바이러스 발진. HS 퍼퓰라가 없네요. HS 퍼퓰라가 이제는 이제 IgA 바스쿨라이티스라고 병명이 완전히 바뀐 건지 요새는 이렇게 IgA 바스쿨라이티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IgA 바스쿨라이티스, HS 퍼퓰라입니다. 계속 같이 이제 HS 퍼퓰라가 벌써 이제 3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부분 소아과 의사들이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병이죠. 10살 된 여자 환자아이가 고열과 두통인데 손목에서 시작된 발진이 몸통으로 번져나가고 이런 발진이 수족구일까요? 뭘까요? 홍역, 수두, 성홍열, 리케차 감염 뭘까요? 사실은 솔직히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로키 마운틴 스파티드 피버죠. 리케차 감염. 발진의 방향성이 손목, 발목에서 시작돼서 몸통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독시사이클린 투여해야 되고, 요게 쭈쭈가무씨랑 좀 다른 게, 쭈쭈가무씨 같은 경우에는 몸통에서 시작해서 사지 방향으로 발진이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로키마운틴 스파티드 피버 같은 경우에는 손목, 발목에서 시작돼서 몸통으로 확산돼가는 그 방향성이 좀 다르고 치료나 그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찐득이 맥의 감염으로 알고 있고요. 3세 된 남자 환자가 3일 고열 후에 열이 떨어지면서 발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신에 퍼진 홍반성 발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홍역은 열이 나면서 발진이 생기니까 아닐 테고요. 가와사키병은 열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성홍열도 모양새가 좀 다르고요. 남은 건 바이러스 발진밖에 없네요. 돌발진과 비슷한 그런 비특이성 바이러스성 발진일 것 같습니다. 돌발진, 로제올라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커플스파스는 없겠고요. 열이 떨어지면서 발진이 올라오는 경우는 뭐 걱정할 병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건 뭘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12살짜리 남자아이가 고열과 두통을 호소하고요. 온몸에 발진이 홍역처럼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요. 겨드랑이에서 발견된 검은 딱지 병변. 리케차 감염, 쭈쭈가무시, 수막구균 폐혈증, 수두는 아니겠고요. 수막구균 폐혈증도 아닌데 쭈쭈가무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쭈쭈가무시도 리케차 감염 아닌가요? AI로 만들어진 문제라 아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쭈쭈가무시 에스카죠. 에스카의 존재가 겨드랑이, 사타구니, 머리 안, 귀 뒤 이런 쪽에 있으면 잘 찾아내기도 굉장히 힘들죠. 가을철 야외 활동 이런 것들 확인해보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데 다 확인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아이들을 속옷을 벗기어서 진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진단을 놓칠 가능성도 좀 있기도 합니다. 쭈쭈가무시병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발진을 동반한 소아응급실에서 만날 수 있는 발열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